저는 결혼하기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반 정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처가살이를 하며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가살이를 결정한 이유는 결혼할 당시에 집값이 매우 비쌌고 가지고 있던 주식의 급락과 육아 계획도 있었습니다. 아마 돈을 아껴보자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식습관부터 달라서 불편했었는데요. 저는 항상 고기 반찬이 있어야만 밥을 먹는데 처가댁은 거의 반채식주의자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장모님보다 식사 준비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제가 차려 먹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불편한 점은 샤워 후 나올 때였어요. 저는 20살부터 10년 넘게 혼자 살아서 욕실에서 샤워하고 항상 편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름을 제외하면 긴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야 되니까 축축한 상태로 옷을 입고 나와보면 바지 밑단도 다 젖어있고 엄청 찝찝하더라고요. 이거는 시내가 샤워 가운을 사주는 걸로 협의를 받습니다. 아직 1년 넘도록 결제가 떨어지진 않았지만요. 처형이 지나가는 길에 루아가 보고 싶다며 놀러왔습니다. 저희가 아기띠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루아는 이모에게 환영 인사로 분유토로 인사했습니다. 격하게 환영해줬네요.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봅니다. 루아가 제가 해줬을 때는 되게 불편하다고 울었었는데 이모가 해주니 되게 편안해하네요. 육아 2주 선배인 처형은 루아 목욕시키는 것도 제대로 알려준다고 옆에서 코치해줍니다. 딱히 도움될 만한 코치는 없었습니다. 처형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제가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외아들이라 예전부터 다른 친구들이 형제끼리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참 부러워했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좋은 점이에요. 사실 현관의 자매는 작년까지 하루가 멀다고 싸우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제야 조금 다정해진 것 같네요. 됐다. 왜? 성아는 엄마가 없는 줄 알아. 엄마랑 있는 모습을 사진 찍는 게 없어서. 성아 아빠는 안 찍어줘가지고. 그럼 뭐 애만 찍어? 애도 안 찍어? 아이도 안 찍어. 당근을 하러 나왔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루아를 봐주시는 덕분에 시내랑 같이 나왔어요. 빵집 앞에서 당근을 했는데 거래를 하고 판매자와 빵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판매자분이 커플이셨는데 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 맛있는 빵을 사주겠다고 한 말을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조금의 내고도 해보지 못한 제가 조금 미웠어요. 내고를 하지 못해서 후회스러웠네요. 시내가 기분 풀라고 맛있는 빵을 사줬습니다. 당근으로 구매한 품목은 온수매트였는데 신생아는 방 온도를 낮게 해놓고 지내야 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덜덜 떨면서 잤었습니다. 너무 포근하더라고요. 진작 안 샀나 또 후회했습니다. 온수매트가 좋기는 한데 신생아가 밤에 통잠을 자야 하는데 제가 온수매트 때문에 8시간 통잠을 자버렸네요. 시내에게 통잠 잤다고 또 혼났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1박 2일로 외출하셨어요. 오랜만에 시내와 신혼 느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루아도 분위기를 아는지 오늘따라 일찍 자주네요. 저는 술을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랑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서 음주를 너무 싫어하셔서 꾹꾹 참았었어요.
오늘은 76회 기념으로 야식을 먹으면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6회 후 먹는 야식이 이렇게 황홀할 줄 몰랐네요.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살이 꽤나 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신혼집의 분위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모던한 인테리어에 깔끔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희 집이 아니니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인테리어가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온통 아이용품 뿐입니다. 루아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루아도 병원이 2번째라고 아주 편안하게 자네요. 자세가 끝내줍니다. 그래도 오늘은 울지도 않고 주사도 잘 맞았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아이를 잠깐 맡기고 시내랑 이마트에 왔습니다. 장을 볼 겸 새로 나온 아이폰 15 핸드폰이 궁금하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핸드폰이 가벼워졌다고 사고 싶어 하네요. 참고로 저는 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이폰 15로 바꿨습니다. 제 것을 보고 가지고 싶어서 다른 모델도 구경하고 싶었나 봅니다. 시내가 집에서 육아만 해서 가끔 너무 나가고 싶어 하는데 처가살이 덕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점 같아요. 루아가 100일이 지나면 함께 수영을 다닌 계획도 하고 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변에 완전히 독박 육아하는 친구들은 몇 배는 더 힘들어해서 처가살이 하는 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요새 자주 드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내일 어머니께서 처형내 가는 날이라 음식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바쁘셔서 제가 음식을 해야 하는데 처형내도 육아 때문에 고생이 많을 텐데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진미채 볶음, 소불고기, 고추장, 참치볶음입니다. 원래 시내는 진미채가 비싸다고 잘 안 사주는데 오늘은 이마트 할인 기간이어서 기분 좋게 사주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루아는 칭얼대지 않고 혼자 잘 놀아줬습니다. 진미채 볶음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딱한 진미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에 조금 진미채를 불렸다가 사용합니다. 물에 진미채를 조금 불려주고 체에 걸러서 물기를 조금 빼줬다가 마요네즈를 2스푼 정도 넣고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준비해뒀던 고추장 소스를 후라이팬에 조금 끓여준 뒤에 고추장 소스가 조금 끓기 시작하면 진미채와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반찬통에 저희가 먹을 진미채와 처형내 보낼 진미채를 담아줍니다. 반찬을 여러 개 해서 여러 반찬통에 담아보니 깔끔하고 이쁜 반찬통도 사고 싶어집니다. 점점 주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게 깨도 조금 뿌려줍니다. 다음은 소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나무도마를 써도 장모님께서 눈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양파를 썰어주고 제가 싫어하는 당근도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도 썰고 파도 썰어줍니다. 잊어버리고 마트에서 버섯을 안 사왔는데 집에 찾아보니 말린 버섯이 있네요. 함께 준비해 줍니다. 이마트에서 쓱데이라서 한우 소불고기를 1+1으로 팔더라고요. 집에 소불고기 소스가 있어서 그걸 넣어서 해 먹으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7개월이 지나서
소갈비 양념 소스가 있길래 이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준비해둔 야채들을 프라이팬에 볶아줍니다. 채소들이 어느 정도 익으면 소불고기를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소불고기가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소갈비 소스를 넣어줍니다. 소갈비 소스는 소불고기 소스보다 농도가 진해서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장 참치볶음을 해보겠습니다. 파를 썰어주고 양파를 썰어줍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줍니다. 그 다음 후라이팬에 식용유 대신에 참치기름을 붓고 준비해둔 야채들을 볶아줍니다. 야채들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참치랑 고추장이랑 간장을 조금 넣고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참치김밥에도 깻잎이 들어있듯이 고추장 참치볶음에도 깻잎을 조금 썰어서 밥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반찬 없을 때 이거랑 함께 먹으면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이것으로 음식 준비는 다 했습니다. 처형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주변에서 처가살이 처음 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괜찮냐고 안 힘들겠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었는데 1년 반 정도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 살아보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